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제가 수업 시작 전에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출석 퀴즈를 올려놓을 거예요. 지난 시간 수업, 그 다음에 과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뤘던 표현들로 제가 출석 퀴즈를 만들 거고, 요거 작성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매번 보내주시면 그 출석 인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포장용 상자라는 의미의 단어 기억나세요? carton 이런 표현 있었죠? 제가 우유팩이나 계란판 같은 것도 carton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진입로라는 뜻의 driveway라는 단어 기억나죠? 보통 주택에서 차고 혹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도로에서 집이나 차고까지 그 진입로를 driveway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리대를 뜻하는 단어로는 counter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됐죠? 그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데이 2. 자, 파트 1 또 진도 마저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람이 찍혀 있는 사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사람이 없는 사물 또는 풍경이 찍힌 사진을 다뤄보겠습니다. 전체 6장의 사진 가운데 사물이나 풍경이 찍힌 사진은 평균 한 장에서 2장 정도 등장하는 편이고,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파트 1에서 그래도 좀 변별력이 높은 편에 속하는 유형이 오늘 다루는 사물 풍경 사진이에요. 그 이유는 생소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게 구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 전략 정리해 볼게요. 일단 사물주어 뒤에 진행형이 따라 나오는 경우를 이 시간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이는 모두 상태 표현입니다. 사물주어 뒤에 bing는 다 사물이 의지되어 있다 라는 상태 표현이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bullet 포인트 보시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사진에는 사람이 없죠. 동작이 찍혀 있지 않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동작으로 둔갑한 함정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출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함정을 구성할까요? 사람이 없는 사진인데, 따라서 동작이 없는 사진인데, 상태를 동작으로 묘사해서 함정을 구성하는 걸 조아라 하겠죠.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 보시면 some cushions are arranged 또는 have been arranged. 여러분 이렇게 현재 수동태 또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쿠션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 표현인 반면에 some cushions are being arranged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진행 수동태, 그냥 우리가 편의상 비빙 PP라고 부르기로 한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주어 자리 사물이 위치하지만 해석이 어떻게 돼요? 쿠션들이 정리되어지고 있다. 즉, 이 사물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사진은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빙 PP로 동작을 묘사한다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냐면은 요 have PP하고 비빙 PP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면은 발음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ave been arranged or being arranged 발음의 차이점을 짚어본다면 have been 같은 경우는 강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뭉개어지고 되게 무성의하게 읽을 거예요, 성우가. 그리고 have been 하지 않고 앞에 v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have been 이렇게 뭉개져서 발음이 될 거고, 반면에 비빙 PP에서는 강세가 확실히 being에 땅 떨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을 막 앞뒤에 던져놓고 대신 선택지의 그 동사구를 happen pp, 비빙 pp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으로 잘 구분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일단 바로 넘어가서 워밍업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사진 하나씩 풀고 리뷰해 볼까요?
자, 워밍업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이 실려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강세에 집중하면서 파트 1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고 했죠. 문제 풀어볼게요. 출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Items are being packed in a suitcase. B, Signs have been posted on the wall. C,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cart. D. Coats have been hung from a rack. 가볼까요? 자, 빈칸 채우면서 이제 리뷰 한번 해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아이고, A번. Items are being packed in a suitcase. 다시. Items are being packed in a suitcase. 여러분, 쉐도잉 해볼까요? 시작. Items are being packed in a suitcase. 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being에 있는 거죠. 자, 해석해보면 물건들이 suitcase 안에 포장이 되어지고 있다. 인데 A가 답이 되려면 동작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싸고 있는 패킹하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being에서 답이 될 수 없죠. B번. Signs have been posted on the wall. 다시. Signs have been posted on the wall. 얘는 어때요? Signs have been posted on the wall. 일단 signs posted wall 세 번의 강세가 놓여져 있었고 사진의 sign에 해당이 되는 게 하나 보이기는 해요. garage sale. 거기 차고 sale 이라는 그 안내판, 표지판이 확인은 되지만 그게 벽에 게시된 상태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B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post라는 표현은요. 이제 동사일 때 게시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럼 게시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붙여놓는 거 의미하고 그 다음에 post는 여러분 명사로도 part 1에서 많이 나와요. 명사일 땐 무슨 뜻이 있죠? post가 뭐가 있죠? part 1에서는 기둥이란 뜻으로도 나와요. 알겠죠? 기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post, 기둥. 자, C로 넘어가셔서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cart. 이번에는 Some boxes are stacked. 빈칸에 stacked. 자, 상자들부터가 조금 애매하다. 사진에 두드러지는 상자들이 쌓여있는 상태는 더더욱 없고 그 다음에 또 끝에 있는 cart. 바퀴 달려있는 카트도 없죠. 따라서 오답. 자, D번이 그럼 정답이네. Coats have been hung from a rack. Coats have been hung have been hung. 자, 코트들이 걸려있는 상태. 어디에? from a rack. 어디에? From a rack. From a rack. 그럼 여러분 rack. rack은 뭘 뜻하나요? 코트들이 매달려 있는 그 거리대, 뭐 거치대 사진에서 확인되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rack이라는 단어는 그 금속이나 목재를 가로질러 만들어 놓은 거리대, 거치대, 고정대 이런 것 다 rack이에요. 알겠죠? 저 보세요. 카메라 거치대 이런 것도 다 rack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진으로 가볼게요. 역시 사람은 확인이 안 되죠. 갑니다. 출발.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in a pile. B, Some benches are facing the path. C, A fence is surrounding a park. D. A tree is being removed. 가볼까요? A번부터 공원 사진이었고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in a pile.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in a pile. 지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in a pile. 그럼 일단 bricks라고 하면은 벽돌들을 뜻하고 자 끝에 in a pile 하면 무더기로, 더미로라는 의미죠. pile이라는 표현은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일 때는 쌓다라는 뜻의 stack의 동의어이기도 한. 근데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의 벽돌들은 사진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오답. 자, B번은 Some benches are facing the path. Some benches are facing the path. 여러분, face라는 동사는 이렇게 주어로 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face라는 표현이죠. 타동사이지만 얘는 의미가 좀 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고요. 자, 긴 의자들이 path 또는 path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뜻하는 거고 거기 길 쭉 나와 있죠. 그 길을 향해 있는
의자들 확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이가 되죠. 물론 사물에는 여러분 눈, 코, 입 달린 얼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앞면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물을 주어로 취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C로 넘어가서 A fence is surrounding a park. A fence is surrounding a park. 가볼까요? A fence is surrounding a park. 여러분 사진에 뭐가 없어요? 펜스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울타리가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펜스가 없습니다. pass. D. A tree is being removed. D는 왜 답이 안 돼요? A tree is being removed. being removed 했기 때문에 동작으로 묘사했죠. 나무들이 제거되어지고 있다. 나무 뽑는 사람의 동작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됐죠? 오케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쌤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RC쌤 들어오면 RC쌤 텐션 되게 높잖아요. 그때도 RC 수업도 이렇게 차분해요? 쌤 앞에서 막 소리 지르잖아. 그때 다 이렇게 다 이런 표정이야? 아니면 하고 막 자지러져요? 뒷타임은 내 수업 때만 그래요? 아니야? 아 비슷해요? 아 그래. 좀 반응을 좀 해줘야 알겠죠? 특히 진태쌤 와가지고 막 텐션 높은데 여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알겠죠? 나이스. 네,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다들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쌤이 한번 물어봤어요. 잘 웃네. 네, 다들 알겠습니다. 자, 고득점 전략으로 갈게요. 아까 우리 스킵했던 부분 있죠? 그 왼쪽으로 다시 가셔서 숨은 예외가 만점을 가른다. 자, 예외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예외냐면 우리가 이제 비빙 PP라는 이 현재 진행 수동태로 부르기로 한 비빙 PP로 부르기로 한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제가 동작을 묘사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외적인 쓰임새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비빙 PP가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서 반드시 동작이 확인이 돼야 되고 사람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외적인 쓰임새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옆에 적어두세요. 동작이 없거나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자, 화면으로 봐주세요. 지금 사진을 보면 사람은 안 찍혀 있죠. 근데 스프링클러에서 막 물이 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에 의한 동작, 자동으로 일어나는 동작인 경우에는 비빙 PP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동작의 주체가 기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2번부터 4번까지는 비빙 PP가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딱 4가지 있거든요. 이거는 동사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진열되어 있다 할 때 쓰이는 동사 바로 비빙 displayed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진열하다라는 능동태로 쓰는 경우에 동의어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두다, 놓다 할 때 뭐 set, place, arrange 되게 많은데 걔네는 예외로 쓰이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알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이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비빙 디스플레이드로 쓰여도 예외적인 상태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의 동사가 keep, 보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있죠. 얘네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빙 디스플레이드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보관이 된 상태인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찍혀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상태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이 공사 중이다 할 때 A house is being constructed. 또는 이제 우리가 공사하고 관련한 동사들이 여럿 있죠. 동사 원형으로 몇 개 더 정리해 보면은 build도 있고요. 짓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뭐 remodel, renovate, 수리하다, 보수하다, 건설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조건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건설 현장은 찍혀 있어야 돼요. 이제 작업자가 막 일을 하고 있진 않아도
이게 딱 봤을 때 건물이 미완성이고 주변에 막 자재나 혹은 뭐 그런 중장비 같은 게 막 놓여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건설 현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건축 프로젝트는 개월,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장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상태 가운데 그림자를 들이우다 하는 동사 있어요. cast라는 동사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shadows are being cast 하면 shadows are cast랑 똑같아요. 그림자가 들이워져 있다. 상태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요 비빙 PP의 예외적인 상태 표현은 가급적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동사로 외워두세요. 동사로 보시면 being displayed, 그 다음에 being constructed, being cast.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외우세요. 다시 시작. being displayed, being constructed, being cast.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작을 묘사합니다. 이거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제 시험에 이 예외적인 비빙 PP가 정답으로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되게 예전에는 좀 트렌디했던 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왔던 이력이 있잖아요. 숙지는 해두시되 만약 시험에 오랜만에 또 나온다 그러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이 비빙 디스플레이드만큼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이거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건너갈게요. 오늘 900 플러스 교재로 건너가서 21페이지 고난도 문제 2번 사진을 한번 풀어볼까요? 21페이지 2번 사진입니다. 가볼게요. 출발.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structure is being constructed in a park. B, Some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C, Some lumber has been gathered on the grass. D. A sculpture is being displayed in a landscaped area. 가볼까요? 정답 몇 번 했어요? 정답은 D, David. 잘하셨어요. 볼까요? 일단 A번부터 A structure is being constructed in a park. A structure is being constructed. 일단 여러분 structure는 우리가 이제 구조물, 뭐 건축물, 구조물 같은 게 다 structure인데 structure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structure 구조물에 해당이 되는 게 딱히 보이진 않아요. 거기 센터에 그 sculptures 그 조각상은 확인은 되지만 우리가 조각상을 structure라고 묘사하는 경우 좀 드문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확실히 답이 될 수 없는 기준은 이제 being constructed인데 아까 제가 예외적인 케이스로 being constructed를 알려드리긴 했지만 조건은 공사장인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예 사진은 건설 현장조차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패스. B번 들어볼게요. Some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이건 뭐예요? Some leaves have been raked. Some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Some leaves have been 동사구 뭐야? have been raked. Some leaves have been raked. raked. 여러분 raked. 이제 앞에 K가 놓여 있다 보니까 뒤에 붙은 요 raked ed가 t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raked가 아니라 raked. raked 이렇게 발음이 된 거고 동사로 rake는 여러분 뭘 뜻해요? 농기구 중에 여러분 rake라는 사물 있죠. 갈퀴. 이렇게 낙엽 같은 거 긁어 모으는 그 농기구 있잖아요. 그게 rake인데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럼 갈퀴로 모으다. 를 뜻해요. 그러면 have been raked 이니까 뭐예요? 나뭇잎이 갈퀴로 모아져 있다. 모아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뒤에 into pile 아까 나왔죠? 무더기로 더미를 이루고 있는 나뭇잎들 보여요? 사진에? 확인이 안 돼요. 따라서 B는 오답이죠. 자 그럼 C. Some lumber has been gathered on the grass. 얘는 어때요? Some lumber has been gathered. 끊고 some lumbers 했는데 여러분 some lumber. lumber가 뭐냐면 목재를 뜻하고요. 목재가 has been gathered. 모아져 있다. On the grass. 자, on the grass. 잔디 위에 목재가 막 모아져 있는 모습 확인 안 돼요. lumber가 없어요, 사진에. 따라서 오답이죠. 그러니까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기준은 계속 동사 또는 명사에 있다. 강세에 집중하면 되죠. 자, D번 가볼게요.
A sculpture is being displayed in a landscaped area. 이거. A sculpture is being displayed. 끊고 주어는 A sculpture sculpture, 사진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조각상을 묘사하면서 is being displayed is being displayed 했고 여러분 이때 being displayed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예외적인 상태 표현이죠. 그냥 is displayed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전시되어 있는 상태 어디에? in a landscaped area. 이거 뭐지? In a landscaped area. 어떤 area래요? landscaped area. In a landscaped area. 여러분 landscape이라는 동사부터 정리해 봅시다. landscape이 무슨 뜻이에요? 얘는 토익에서 되게 자주 나오죠. 조경하다 라는 의미. 그래서 landscaped이니까 조경된 구역. 그럼 조경된 구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앞에 되게 예쁘게 예쁘게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디자인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bushes 또 어때요? 각을 딱 잡혀가지고 조경된 상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조경된 구역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상을 묘사하는 정답은 D. 자, 2번에 별표 그려두시고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비빙 PP 예외 괄호 상태. 비빙 PP 예외 괄호 상태.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옆으로 가죠. 빈출 문제 집중 훈련으로 가셔서 한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기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1번, 7번.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출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ome merchandise has been left in a basket. B, Some shop windows are being cleaned. C, A bicycle is on display inside a store. D. A bicycle is propped against a wall.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Some food has been laid out in a campground. B, Some baskets are arranged on a park bench. C, Picnic tables are set up in a grassy area. D. Canopies cover an outdoor dining area. 오케이. 끊고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 쉐도잉하고 가야 되겠죠? 표현 점검하는 차원에서 A. Some merchandise has been left in a basket. 시작. Some merchandise has been left in the basket. 강세 세 단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merchandise가 없는데 바구니 안에 물건 있어요? 물품? 없잖아요. 따라서 오답. 자, B번 들어볼게요. Some shop windows are being cleaned. 시작. Some shop windows are being cleaned.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being에 놓여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C. A bicycle is on display inside a store. 시작. A bicycle is on display inside a store. 여러분, on display 하면요. 진열 중인 이란 뜻이고요. be on display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열 중이다. 알겠죠? 여러분, 이때의 display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display예요. 알겠죠? 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잖아요. 오케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being displayed가 아니에요. 요거는 얘는 be on display 하면 전치사 구예요. 진열 중인. 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inside 여기에 있겠죠. 그죠? 상점 안에 내부에 진열된 상태는 아니지. 밖이잖아요. 밖. 넘어갑니다. 자, D번은 받아쓰기 할 거예요. 적으세요. A bicycle is propped against a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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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ped against a wall. Propped against a wall. 그거 때문에 적어본 거예요. Propped against a wall. 여러분, 자전거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발음부터 propped
자, P나 K나 T 같은 이런 성대가 울리지 않는 자음, 크, 프, 트 이런 자음 뒤에 ed는 t로 발음이 되고 소리가 살짝 붙으면서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럼 이제 prop이라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prop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받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rt 1에서는 이게 보통 수동태로 등장해서 be propped against를 같이 기억하세요. be propped against 하면 어디에 기대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기대어 있다. 보통 우리가 기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자동사를 많이 쓰죠. 뭘 많이 써요? lean이란 동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is leaning against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동의어예요. be propped against. 그래서 자전거 한 대가 벽에 기대어서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정답이 D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be propped against를 모르고 있더라도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오답을 지어 나갔다면 확신이 들지 않아도 그냥 D를 찍고 가셔야 돼요. 그죠? 정답을 도출하는 속어법을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A번부터. some food has been laid out in a campground. Some food has been laid out 자, 음식이 has been laid out. 놓여져 있는 상태를 묘사했고 장소는 어디? in a camp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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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그라운드 아니고 Camp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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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campground. 네, 여러분 캠핑장에 일단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A번에 오답의 기준은 food. 음식이 없잖아요. 사진 어디에도. pass. B번. Some baskets are arranged on a park bench. 이거는 Some baskets are arranged on a park bench. 왜 답이 안 돼요? 바스켓이 없잖아요. 바구니가 확인이 안 돼요. park bench. 공원 벤치 위에 놓여있는 바스켓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C 들어보세요. Picnic tables are set up in a grassy area. 얘는 어때요? Picnic tables 자, 피크닉 테이블스 사진에 확인되고요. are set up 상태 are set up are set up 하면 install의 동의어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근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대요? in a grassy area. In a grassy area라고 있죠. 그럼 grassy 하는 건 어떤 거야? 풀로 덮여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잔디밭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로 덮인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정답은 C가 되고 Canopies cover an outdoor dining area. 자, D번의 경우 화면 보세요. Canopies cover an outdoor dining area. 빈칸에 들어갈 명사는 Canopies cover 뭐였냐면 canopies였어요. canopies. 자, canopy가 cover 덮고 있다. outdoor dining area 야외 식사 공간. 일단 사진에 찍혀 있는 요 피크닉 테이블스를 outdoor dining area로 묘사할 수는 있는데 D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canopy가 없어요. 그럼 canopy는 뭘 뜻할까요? canopy 하면 여러분 part 1에서는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의 차양이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몇 개 정리해 볼까요? canopy, awning, umbrella. 사전을 검색하면 이 단어들 다 차양 이렇게만 떠요. 근데 이걸 이미지로 잘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캐노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막 형태의 차양을 우선 의미하고요. 그 외에 캐노피는 나뭇가지들이 우거져서 그 아래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캐노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겠죠? 보통은 우리 천막 형태의 차양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시험에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캐노피를 보통 천막으로 생각을 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wning 또는 awning이라는 단어도 되게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인데 얘는 차양이기는 한데 어떤 차양이냐면은 창이나 문 위에 attached 되어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점 앞쪽에 이렇게 쭉 뻗어나와 있는 그 구조물이 바로 awning입니다. 미국식 awning, 영국 호주식은 약간 awning에 가깝게 있고요. 그 다음에 umbrella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산, 양산, 파라솔 이런 걸 의미하죠. raise 하거나 fold, 펼치거나 접거나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능은 다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사물을 의미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D번을 제가 정답으로 만드는 이미지를 A한테 만들어 보라 했어요. 이러면 정답이죠. 괜찮아요? Canopies cover the outdoor dining area. 또는 이런 것도 어때요? Canopies 없어요?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들 아래에 이렇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캐노피. 그런 나뭇가지 차양도 캐노피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자, 우리 오늘은 10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실전 모의고사 1회에 있는 파트 1을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문제집 훑어보시면서 사람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한번 훑으면 돼요. 그러면 6번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찍혀 있네요. 자,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준비됐죠? 가급적 다 맞춰야 돼요. 그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디렉션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오! 이런. 잠깐만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열리질 않네. 자, 가겠습니다. 출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wiping a counter. B, The woman is putting a plate in the sink. C, The woman is bending over an appliance. D. The woman is sitting on a chair.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sitting next to a window. B, One of the women is adjusting a clock. C, Some people are browsing in a shop. D. One of the women is moving a table. Go on to the next pag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He's pouring water into a pot. B, Utensils have been hung from a rack. C, He's cooking food on a stove. D. Some dishes have been stacked on a table.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y're climbing some steps of a structure. B, They're posing for a picture by a tree. C, They're picking up trash on a road. D. They're carrying backpacks on a trail.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kneeling in a hallway. B, The man is making repairs to a window. C, A tool has been set down on a toolbox. D. A helmet has been placed on the floor.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sign is attached to a lamppost. B, Lines are being painted on a road. C, A fence has been installed around a yard. D. Some cars are pulling into a driveway.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가볼게요. 1번 C, 2번 A, 3번 보이, 4번 데이빗, 5번 데이빗, 6번 A입니다. 나머지 분 손 들어보세요. 답 됐다. 우리 현장 강의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틀린 문항 몇 번 틀렸어요? 6번. 6번. 없어요? 그 6번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실전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물 풍경 사진에서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6번 그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6번 사진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비빙 PP는 답이 될 수 없죠. 자, 바로 갈게요. A번 A sign is attached to a lamppost. 쉐도잉 해볼 건데 A sign is attached to a lamppost. 세 단어의 강세 시작. A sign is attached to a post. 다시. A sign is attached to a lamppost. sign, post, 다시. sign attached, lamppost. 이렇게 세 단어의 강세 있었죠. 여러분 사진의 sign을 찾아볼게요. 일단 sign 하면 표지판, 안내판을 뜻하고 사진에 안내판 있나요? 표지판 찾아볼까요?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했다. 그죠? 엄청 디테일하다.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 길 표지판 확인되죠? 그리고 그게 attached, 붙어있는 상태를 attached를 할 수 있고 아까 쌤이 post라는 단어에 무슨 뜻도 있다고 했어요? 기둥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lamppost 하면 이게 뭐예요? 가로등, 기둥을 뜻해요. 그래서 사진에 거기 가로등 확인되고 그 가로등 기둥에 조그맣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게 되면은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죠. 자, B번 볼게요. Lines are being painted on a road. 이건 지울 수 있다. 못 듣고 지울 수 있어. Lines are being painted on a road. 못 듣고 지워. being이라고 있잖아요. being painted. 그러면 B가 답이 되려면 선들이 도로에 그려지고 있다니까 사람이 막 선을 그리고 있어야지. 도로 페인트 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동작이 없어서 일단 being에서 지울 수 있고 C는 A fence has been installed around the yard. 이거는 뭐지? A fence has been installed. 일단 끊을게요. fence. 울타리가 또 등장했는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에서 fence에 해당이 되는 걸 찾아보면요. 여기 있긴 하네. 이런 거? fence? 이거는 약간 레일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 난간. 그죠? 그리고 확실히 답이 될 수 없는 기준은 어디냐면은 그 뒤에 붙어있는 yard예요. yard. yard라고 하면 여러분 마당, 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에는 yard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당을 쭉 둘러싸고 있는 그런 fence, 울타리는 확인이 되지 않네요. 따라서 오답 넘어가서 D 들어보세요. Some cars are pulling into a driveway. 요거는 받아쓰기 해두세요. Some cars are pulling into a driveway. Some cars are pulling into a driveway. Some cars are pulling into a driveway. Pulling into a driveway. Pulling into a driveway. Pulling into a driveway. 자, some cars, 자동차들이 are pulling into a driveway. 일단 우리 driveway는 전 시간에 나왔었죠. 진입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진의 진입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진입로, 그러니까 차고라든지 집으로 들어가는 내 나 있는 그 진입로 도로가 바로 드라이브웨이인데 사진에서는 드라이브웨이가 찍혀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pull into라는 표현 때문에 받아쓰기 해본 건데 여러분 우리가 pull이라는 동사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나 부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동이나 차량과 관련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몇 개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금처럼 pull 뒤에 into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교통수단이 어디로 들어서다라는 의미예요. 즉 D번의 의미는 pulling into driveway, 차들이 진입로로 들어서고 있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pull out이라는 표현도 있고 pull out 하면 어디에서 출발하다. 그 다음에 pull over,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pull over 하면 차를 옆으로 세우다. 그 다음에 pull 뒤에 up, pull up 하면 차가 멈춰서다. 그래서 왜 우리 운전하다가 딱지 떼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차가 뒤에서 뭐라 Hey, pull it over, pull it over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pull 뒤에 이렇게 전치사 쓰이면 이게 전혀 pull하고는 무관한 자동차, 이제 교통수단하고 관련된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이런 거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부해드린 핸드아웃 있죠. 항상 전 시간 핸드아웃 가져오셔야 돼요. 지난 시간 핸드아웃에서 그 have 테스트 다 풀어보셨나요? 네. 자,
자, 몇 개 짚어볼 건데 41번 문제 봐주세요. 파트 3로 가셔서 41번. 41번 문제 오답률이 좀 높은데 문제 속에 most likely에 밑줄 쳐두세요. 형광펜으로 밑줄 most likely. 여러분 우리가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인 것 같은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요점은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은 변별력이 높아요. 많이 틀려요. 고난도예요. 왜냐하면 해석부터가 뭐뭐인 것 같은가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 속에 most likely가 보통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첫 문제에서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장소, 직업, 근무처 묻는 문제들 속에 대체적으로 most likely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 오답률을 보시면은 다수가 오답으로 B를 많이 선택해요. 스포츠 베뉴라는 건 일단 이제 운동과 관련된 그런 행사장, 장소.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 field, stadium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코트라든지. 그래서 다수가 이제 오답으로 B를 찍는 이유가 있겠죠. 뭐 단순히 초반에 막 들리는 단어만 듣고 B를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B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다 듣고 난 이후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41번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2번은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는 원래 오답률이 좀 높은 유형의 문제인데 남자가 인용어구를 말하는 의도를 묻는 문제죠. 일단 인용어구 해석해 보시면 I don't have an issue with that. 전 그 부분에 문제 없어요. 직역했을 때. 보통 이런 이제 약간 의역하면은 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고 이렇게 좀 수락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뭐 괜찮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쓰이는 표현인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도 충분히 앞 또는 뒤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초반부 한번 들려드릴 건데 들어보세요. Hi, I'm a volunteer for the 6th annual Singapore Half Marathon. 그러니까 marathon 나름 챙겨 들어서 B를 많이 찍은 것 같아. 근데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I'm a volunteer 저 volunteer인데 for the 6th annual Singapore Half Marathon. half marathon을 위한 자원봉사자인데요. The race, which raises money for local schools. 자, the race 하고 여기 화면 보고 들으세요. The race, 동격. which raises money for local schools. 수식어 붙어 있죠. 근데 이 경주는 이 marathon 경주는 어떤 경주라고 했냐면 which raises money 했는데 여러분 raise는 돈을 모금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돈을 모금하는 그런 모금하는 성격의 자선 행사네 뭐. 그런 race 이 marathon 경주가 is taking place on June 3rd. 그러니까 지금 열리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열릴 예정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듣고서는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경기장인지는 알 수 없죠. 그죠? 좀 더 들어보세요. I'm wondering if I can put up a flyer advertising the fundraiser in your cafe.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I'm wondering if I can put up a flyer. 자, 여자가 문의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하고 뭐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어요. 여기 핑크네. I'm wondering if I can put up a flyer. 이거. Put up a flyer. 뭐 할 수 있냐고. Put up a flyer. Put up a flyer. Put up a flyer. flyer 하면 뭐예요? 전단지, 홍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 경주 전단지를 여기에다가 put up 좀 게시할 수 있는지, 여기에 전단지를 좀 붙일 수 있는지, 그죠? Advertising the fundraiser in your cafe. 근데 그 플라이어는 어떤 전단지인지 뒤에서 또 쭉 이야기해 줬어. Advertising the fundraiser. 이건 무슨 뜻이야? Advertising the fundraiser. 여기 핑크네. fundraiser 한 무슨 뜻이에요? 기금, 모금, 행사라는 뜻의 엄청 빈출 동사예요. 빈출 명사예요. 기금, 모금, 행사. 알겠죠? 보통 자선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행사가 fundraiser이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돈을 모금하는 목적을 가진 경주라고. 그래서 이 자선 행사를 광고하는 요 전단지,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지 어디에다가? In your cafe. 당신의 카페에다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들어보면은 이 마라톤의 그 volunteer, 자원봉사자가 카페에 찾아와가지고 남자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종합해서 보면 카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높아요.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돼요. 실전에서. 다수는 B를 많이 찍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I don't have an issue with that. 저는 문제 없어요. Just don't cover up any of the flyers that are already on the events board. 이건 무슨 의미지? Just don't cover up any of the flyers Just don't cover up. 가리지만 마세요. Any of the flyers. 전단지 가리지만 마세요. 어떤 전단지? that are already on the events board. 이미 그 이벤트 보드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 다른 건 가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장순의 카페. 그리고 남자가 이 인용어를 언급한 의도는 뭐죠? 앞에서 여자가 문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뭐 해도 돼요? 하고 문의했어요. 자기 이거 홍보물 붙여도 되냐고. 광고 전단지 붙여도 되냐고. 라고 있으니까 남자가 이야기한 건 아이템이 전시될 수 있다라는 의도였던 거죠. 근데 이것도 감춰져 있죠. 왜냐면 여러분 아이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문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The flyer. 전단지를 그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에 74번으로 가보세요. 74번 문제는 자 연설의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A하고 C 이렇게 나뉘어지죠. 다수가 오답으로 이 문제 A를 많이 C를 선택합니다. 오답으로. 자 보시면 일단 연설의 목적인데 A번의 award recipi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recipi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수상자, 받는 사람을 recipient이라 하잖아요. 그쵸? award가 붙어 있으니까 수상자, 상을 받는 사람 소개하기 위해가 되는 거고 C의 경우는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죠? 여러분 문제의 순서하고 지문의 흐름은 일치해요. 보통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의 단서는 보통 첫 대사, 초반의 단서가 언급이 되는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제가 진단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이제 파트 3, 4 진도가 아직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첫 문제만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리는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보통 첫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부터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부터 여러분 이제 딱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냐면 Questions 74 through 76 지금부터예요. refer to the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74번에 딱 시선 맞춰놓고 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것부터 들어야 돼.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Following speech. 오케이. Ladies and gentlemen, I'm quite pleased to present the Architect of the Year award to Rebecca Grossman, who created the 여기서 design.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첫 대사부터 단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미처 못했다고 계속 스키밍하다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이제서야 막 Ladies and 이제 gentlemen,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초반부터 집중한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자, 화면 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I'm quite pleased to present the Architect of the Year award. 자, 여기 빈칸의 동사 뭐예요? I'm quite pleased to present 뭐하게 돼서 기쁘다? present. present는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the Architect of the Year award. 이거 뭐야? The Architect of the Year award. ear word. 여러분 award라는 단어는 귀로 접하면 잘 안 들리는 단어로 유명해요. 왜냐면 award. 한번 발음해보세요. award. award. 하면 어때? 발음이 약간 이렇게 개방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묻히는 사운드잖아요. award. 알겠죠? 그래서 이름 보면 the architect of the award. 이니까 뭐 상 이름이에요. 올해의 건축상 이름이지 뭐 해석한다면 그 건축상을 To Rebecca Grossman. 뒤에 Rebecca Grossman 이렇게 고유명사 같은 것도 나오면 잘 못 듣지. 그죠?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상을 수여하는 상황이잖아요.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누구길래? To Rebecca Grossman, 이 사람은 who created the design for the Sandberg Tower on Fifth Avenue. 그래서 뭐 샌버그 타워를 디자인하신 분이신 레베카 그로스맨에게 올해 건축상을 수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어순이 완전 달라요. 그잖아요. 우리말은 번역할 때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뒤에서부터 해석하잖아. 보세요. 5번가의 샌드버그 타워를 디자인하신 레베카 그로스맨에게 올해의 건축상을 수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이거 우리말식 번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지금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순서대로 덩어리별로 의미를 딱딱딱 입력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른바 직청직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뷰할 때는 끊어듣기가 되게 중요해요. 수업 때 막 끊어 들려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의 연설의 목적은 이 질문 소개 지문이에요. 정답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타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제 틀린 사람, 앞에 놓친 사람들은 construction이란 단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7번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most likely 붙어 있죠. 문제의 요점이 뭐죠? 청자들의 근무처예요. 그럼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A랑 C로 확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팁을 드리면 청자들은 파트 4에서 뭐라고 지칭을 할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를 잘 활용을 하는 게 대명사를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화자가 청자들을 호명할 때 여러분, you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랑 청자들이 동일한 관계, 같은 회사 직원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을 we, our, us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대명사를 잘 활용하는 것. 두 번째, 이런 근무처를 묻는 문제는 직업이나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들이 곳곳에 놓일 겁니다. 특히 각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단서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자, 마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문의 초반부에 일단 소개 멘트 잠깐 듣고 가볼까요?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Excerpt from a meeting은 회의 발췌록이란 의미로 사내 연설 지문 중에 하나예요. 회의 중에 이야기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As you may have heard, we've just been asked to create a 30-second advertisement for the Bellwether Suites in Miami Beach. 이 문제 진단해 드릴게요. 일단 틀린 이유 발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문 읽은 성우가 호주식 발음의 성우거든요. As you may have heard, 자, 이유는 일단 청자들인데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테지만 we've just been asked 이렇게 끊으면서 리뷰해야 돼요. We've just been asked. 여러분, we've been just asked. 그러니까 이때 we는 또 누구예요? 우리, 너와 나. 그죠? 그러니까 청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we've been asked. 우리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업무를 요청받았대요? 이게 단서예요. To create a 30-second advertisement. 이거. To create a 30-second advertisement. 무엇을 제작하는 것을 요청받았어? To create a 30-second advertisement. 힌트, 광고라는 단어 들려요? 30-second advertisement. 근데 호주식이죠. 30-second advertisement. 여러분, advertisement는 미국식이고 영국 호주식으로는 이 단어 advertisement. 30-second advertisement. 알겠죠? advertisement. 이렇게 또 발음돼요. 그래서 발음의 이질감이 큰 대표적인 단어로 schedule이죠. schedule은 어떻게 발음돼요? 영국 호주식. schedul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요거 발음 때문에. 30-second advertisement. 근데 뒤에 또 함정이 있었던 거야. 자, 우리에게 의뢰가 된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받은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청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라는 거잖아요. 30초짜리 광고를 제작하는 일을 우리가 요청을 받았어요. 이건 청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For the Bellwether Suites in Miami Beach.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광고냐면 뒤에 함정. For the Bellwether Suites in Miami Beach.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Bellwether Suites. 이거는 고유명사인데 이제 스위츠 나름 듣고 호텔을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굳이 말하면 뭐야? Bellwether Suites를 위한 광고를 만드는 일을 요청받았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고객이지, 고객. 그죠? 이 Bellwether Suites라는 아마도 뭐 호텔 이름이겠지만 이 호텔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광고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청자들은 마케팅 firm, 광고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가장 likely하죠. 이해돼요? 오케이. 하나 더 팁만 드리고 마칠게요. 82번 문제 보시면 청자들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거냐 줘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스크립트 바로 띄울게요. 지문에서 paging devices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페이저라고도 하는데요. 호출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paging devices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서 보통 번호 받잖아요. 진동벨 같은 거 받죠. 그런 게 paging devices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뜻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수업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또 파트 2는 또 나가보도록 하고 have 테스트 계속 꾸준히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0문제 다 풀기에는 약간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리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일마다 have 테스트를 계속 풀면서 실전 감각을 계속 기르는 것을 꾸준히 훈련을 해주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